2024년은 분명 훌륭한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스텔라 블레이드, 엘들링 DLC, 검은 신화 50, 아스트로봇, 메타포 리판타지오. 하지만 딱 이거다 싶을 정도의 대작 게임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게임이 고티를 수상할까? 라는 질문에 모두가 다른 답을 내놓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올해 2025년은 다릅니다. 올해 출시 예정작들의 이름값과 그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명실상부 캡콤 최고의 프랜차이즈 몬스터 헌터 와일즈, 전작의 성공이 발판이 된 고스트 오브 요테이와 데스 스트랜딩 2, 스텔라 블레이드에 이은 카잔과 인조이 붉은 사막, 그리고 2025년 최고의 기대작인 GTA 6까지. 이 외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2025년은 게임 풍년이라 부를만 하죠. 자, 그럼 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게임이 고티를 수상할까? 자, 첫 번째 기대작 붉은 사막입니다. 펄어비스에서 개발과 유통까지 담당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광활한 파이웰 대륙으로 표현되는 세계관에서 플레이어는 클리프라는 용병이 되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붉은 사막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발 이제는 그만 연기했음. 자, 붉은 사막은 더 이상 연기되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24년 초에 기대작 영상을 제작했다면 그때도 당연히 포함되었겠죠. 2019년 처음으로 발표했던 이 타이틀은 코로나 여파 등의 여러 이유로 지속적으로 출시 일정이 밀려왔는데요. 물론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발진들의 욕심도 있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게임을 만들겠다는 욕심이겠죠. 작년 8월 독일에서 개최한 게임스컴, 그리고 마침내 11월 지스타에서도 시연 버전을 공개했죠. 당시 시연을 경험한 여러 후기에선 조작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호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 기간이 길어졌던 만큼 더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나오는 거겠죠?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출시는 2025년 4분기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국산 게임 하나 더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기대작 안녕 서울 이태원 편입니다. 진호라는 1인 개발자가 개발하고 네오이지가 유통하는 포스트아포칼립스 퍼즐 플랫포머입니다. 플레이어는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되어 종말을 앞둔 세상,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1인 개발로 이런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었다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네오이지와의 계약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안녕 서울은 현재 스팀에 데모 버전이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녕 서울 이태원 편에서 첫 번째로 느낀 특징은 훌륭한 분위기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특유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초기에는 3D 그래픽으로 구상했던 이 게임은 1인 개발의 리소스 한계로 인해 도트 스타일로 변화를 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트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었고 최적화하기에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퀄리티 도트 그래픽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서울을 그린 안녕 서울 이태원 편, 개인적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스팀으로 출시되며 콘솔로 출시하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년 출시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대작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이걸 기대작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붉은 사막과 마찬가지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어크 시리즈 14번째 메인 작품인 섀도우스는 시리즈 최초로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며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나오에와 야스케 두 명의 인물을 번갈아 플레이하게 됩니다. 한편 섀도우스는 게임 안팎으로 수많은 논란과 함께 욕을 대차게 먹고 있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인공 야스케에 대한 무리한 설정입니다. 그동안 유비소프트가 잘 해왔던 역사적 고증,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 설정 등 이러한 특징과는 거리가 먼 무리한 설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야스케라는 흑인을 설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일본인이 아닌 우리가 몰입하기에 더 좋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위의 개소리를 하며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붓는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출시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요즘 유비소프트에서 출시하는 게임들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데요. 아마 개발진들의 이런 태도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어크 섀도우스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3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네 번째 기대작 서커펀치의 고스트 오브 요테이입니다.
전작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한참 동안 후속작 소식이 없었는데 작년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갑자기 공개하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 사카이를 주인공으로 했던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후속작으로 역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이번 고스트 오브 요테이는 주인공이 아츠로 변경되었고 시대 배경 역시 전작이 1274년에서 1603년으로 무려 300년 이상 지난 시점이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스시마 섬에서 요테이산으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전작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평론가는 물론 유저들에게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검술 액션과 아름다운 그래픽, 완벽에 가까운 듀얼센스 지원, 그리고 훌륭한 더빙과 탄탄한 스토리 덕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흥행한다면 플스5 프로의 판매량을 조금이나마 견인하지 않을까요?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이며 출시는 2025년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대작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 하나 더 이야기하죠. 코지마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데스 스트랜딩 2 온 더 비치입니다. 역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이며 데스 스트랜딩의 후속작입니다. 플레이어는 샘 포터 브리지스가 되어 정체불명의 재앙 데스 스트랜딩이 덮친 파괴된 미국을 횡단하며 물자를 조달합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와 마찬가지로 전작의 흥행 덕에 제작되는 타이틀이죠. 그만큼 전작의 성공이 있었기에 이번 후속작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지난 도쿄 게임쇼에서 코지마는 더욱 개편된 포토 모드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이번 2편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코지마 히데오가 창조한 경이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게임과 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적인 작품 2025년의 강력한 기대작 데스 스트랜딩 2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5년 고티 경쟁에서 GTA 6의 강력한 라이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이며 출시는 2025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기대작 시드마이어의 문명 7입니다. 파이락시스가 개발하고 2K가 유통하는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의 문명을 이끌어가며 과학, 문화, 군사 등을 발전시켜 다른 문명과 경쟁하여 자신의 문명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설명 다 차치하고 한마디로 타임머신 게임으로 유명한 문명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풋볼 매니저 시리즈가 있죠. 1991년에 1편이 나왔던 문명은 어느덧 34년 차에 접어든 장수 시리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라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 중에 문명만한 게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에 기존 문명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약 8년 만에 출시하는 만큼 다양한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플레이어는 각 시대마다 새로운 문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도자는 바꿀 수 없지만 특정한 문명에만 속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고대 시대와 대항해 시대, 근대 시대로 나뉘면서 각 시대마다 플레이 메커니즘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 건설이나 외교 시스템 등 다양한 변경점이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변경은 과연 기존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위치를 포함한 전 플랫폼으로 2월 11일 출시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기대작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워호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딥실버에서 유통하는 1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15세기 초 중세 유럽 보헤미아 왕국을 배경으로 하며 플레이어는 대장장이의 아들 헨리가 되어 부모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 상반기의 다크호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작인 1편은 사실적인 묘사와 훌륭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적화 실패와 많은 버그로 인해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2편에서는 그러한 문제 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후속작은 컷신의 분량이 무려 5시간으로 늘어났으며 그만큼 대사량 또한 방대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3의 대본이 200만 단어인데 이번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의 대본은 220만 단어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맞아? 1인칭 멀미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분명 즐거운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반기에 몬스터 헌터와 함께 많은 게이머들의 시간을 뺏을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2월 5일 출시 예정입니다. 자, 다시 국산 타이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덟 번째 기대작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입니다. 네오플에서 개발하고 넥슨과 세가가 유통하는 소울라이크 하드코어 액션 RPG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활용한 네오플의 신작으로 플레이어는 펠로스 제국의 대장군이었던 카잔이 되어 제국의 배신으로 인한 몰락과 그 복수를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제가 데모 버전에 대한 짧은 리뷰도 따로 남겼는데요.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다크한 분위기, 적당히 매운 난이도의 캐주얼한 소울라이크로 저에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와 피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 산나비까지 올해 붉은 사막과 함께 국산 게임의 흥행 기록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3월 28일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 국산 타이틀 소개합니다. 9번째 기대작 인조이입니다. 인조이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크래프톤이 유통하는 인생 시뮬레이션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대한민국을 모티브로 한 가상도시 도원과 미국을 배경으로 한 블리스베이라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인도네시아 휴양지를 그린 차하야라는 지역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즈가 독과점하고 있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크래프톤인데요. 아마 2025년에 출시하는 국내 게임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래프톤도 넥슨처럼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원툴로 불리는 크래프톤이지만 이제 인조이가 배그의 그 부담을 같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인조이의 성공은 비단 심즈와의 경쟁만이 아닐 겁니다. 게임이 제대로만 나온다는 가정에 설레발을 쳐보자면 국내 게임 시장은 물론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는 2025년 예정이고 3월 28일에 앞서 해보기 얼리 액세스가 공개됩니다. 자, 다시 해외 게임으로 눈을 돌려보죠. 10번째 기대작 용과 같이 파이러츠 인 하와이입니다. 용과 같이의 8편 외전인 이 게임은 용과 같이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세가가 유통하는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용 시리즈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죠. 턴제였던 본편 8편과 다르게 다시 실시간 액션으로 돌아온 외전인데요. 시리즈 최초로 마지막 고로가 단독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기존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들은 게임이 어떻게 나오든 마지막가 주인공이란 것 하나로 구매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 특이점으로 해적이 테마인 만큼 해적선 커스터마이징과 해상전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스컬앤본즈보다 낫겠다. 역시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용과 같이인데요. 이번 외전도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갑니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2월 21일 출시 예정입니다. 11번째 기대작 엘든링 밤의 통치자입니다. 프롬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반다이 남코가 유통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엘든링도 역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플레이어는 빛바랜 자가 되어 틈새의 땅에서의 모험을 그린 소울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협력형 서바이벌 장르로 살짝 비틀었습니다. 최대 3인 코옵을 지원하며 플레이어들끼리 팀을 이뤄 보스몹에게 도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든링 본편 지역인 림그레이브의 평행 세계인 림벨드를 배경으로 하며 플레이어들은 매번 변화하는 필드에서 3일이라는 낮과 밤의 주기를 겪고 자원을 얻으며 생존과 성장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3일째가 되면 찾아오는 밤의 왕이라는 보스를 쓰러뜨려야 하는데요. 이시자키 준야 디렉터에 따르면 이러한 3일이라는 짧은 주기를 통해서 RPG의 재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3일이라는 게임 속 시간은 실제로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부 게이머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멀티플레이 한 판에 40분은 너무 길다는 것이죠. 물론 밤의 통치자는 싱글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인이 플레이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준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니 싱글로 플레이하면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겠죠.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2025년 출시 예정입니다. 12번째 기대작 둠 더 다크 에이지입니다.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베데스다 소프트웍스가 유통하는 액션 FPS입니다. 더 다크 에이지는 2016년 둠과 2020년 둠 이터널의 프리퀄입니다. 또한 중세시대와 하이테크가 결합된 독특한 환경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절묘한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둠 슬레이어가 되어 악마들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한편 다양한 변화도 가져왔는데요. 먼저 방패가 추가되었으며 방패와 패링, 부메랑, 찍기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선보입니다. 아무래도 방어보다는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죠. 또한 거대한 메카인 아틀란이나 메카 드래곤에 올라타는 등 탑승의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다던 둠의 아버지 존 카맥의 말처럼 둠 시리즈는 호쾌한 액션과 게임성으로 FPS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다크에이지는 어떨까요? 이번 짝의 디렉터인 휴고 마틴은 과거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둠 이터널을 레이싱카라고 한다면 후속작은 몬스터 트럭과 같을 것이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2025년 5월 15일 출시 예정입니다. 13번째 기대작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입니다. 코나미가 개발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잠입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2004년에 출시했던 메탈 기어 솔리드 3 스네이크 이터의 리메이크 작품인데요. 1960년대 냉전 시대의 소련을 배경으로 하며 플레이어는 전설적인 요원 네이키드 스네이크가 되어 정글로 잠입해 스파이 활동과 생존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메기솔 3편은 코지마 히데오의 작품이며 코지마는 메기솔 시리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코지마가 퇴사한 지 오래된 코나미에서 메탈기어 솔리드 리메이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코지마 없는 메탈기어 솔리드라니 이건 홍철 없는 홍철팀? 게임이 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호평이었던 연출이나 스토리, 보이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픽과 조작감을 개선하는 형태로 작업 중이라고 하니 우려하는 것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2025년 출시 예정입니다. 14번째 기대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캡콤이 개발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헌팅 액션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헌터가 되어 강력하고 거대한 몬스터를 사냥하게 됩니다. 게임 속 배경인 금지된 땅과 그 경계에서 보호된 소년 나타의 이야기를 단서로 길드는 조사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조사대의 여정을 그리는 이야기가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사실 몬헌 시리즈가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대한 몬스터와 그들을 연구하고 사냥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게 바로 헌팅 액션 게임의 대표인 몬헌의 재미니까요. 몬스터 헌터는 명실상부 캡콤 최고의 프랜차이즈 시리즈입니다. 캡콤의 역대 판매량 순위를 보면 언제나 부동의 1위는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현재까지 2,700만 장 가까이 판매한 정말 괴물 같은 게임이죠. 역시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은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인데요. 드디어 월드 이후 약 7년 만의 신작 와일즈가 출시하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온 와일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오픈필드라는 점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드의 환경 요소들은 몬스터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수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넓어진 필드를 탐험하기 위한 탈 것으로 세크레트가 존재하며 세크레트에는 무기를 추가로 장비할 수 있어 2개의 무기를 번갈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러치 클로가 사라지고 슬링어 훅이 추가된 점이나 무기별로 세세한 조작과 액션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분명 훈타가 아닙니다. 몬헌 시리즈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헌의 신작 소식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으로 2월 28일 출시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15번째 기대작 GTA6입니다. 락스타 노스가 개발하고 락스타 게임즈가 유통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오픈월드의 대명사 같은 게임이죠. 아직 정확한 출시 일자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감히 2025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고티 후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뜨거운 게임 되겠습니다. GTA6 역시 개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먼저 주인공은 여성 루시아와 남성 제이슨인데 참고로 여성 주인공은 GTA 1편과 2편 게임보이 컬러판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으로 약 2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레오나이다라고 부르며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모티브로 하는데요. 맵은 전작 GTA5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다만 크기만 커진 텅 빈 월드는 의미가 없겠죠. 그만큼 더 높은 밀집도로 구현했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간 락스타는 콘솔로 선발매하는 형태를 취해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출시하더라도 PC로는 즐길 수 없을 겁니다. PC로 포팅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플레이어들의 이중 지출을 노리는 락스타의 상술로 보이기도 합니다. GTA6 돌리려면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사야 되나 싶네요. 전작 GTA5가 플레이스테이션 3로 출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신작에 목말라 있던 GTA 팬들에게 정말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몇 차례 연기 소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지만 현재까지는 2025년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발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X 및 S로 2025년 가을 출시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기대작 모두 알아봤습니다. 엄선하고 엄선해서 정리한 15개의 타이틀이었는데요. 사실 언급하지 못한 게임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다잉 라이트 더 비스트, 포켓몬 레전드 ZA, 파크라이 7, 콜 오브 듀티 2025, 헬 이즈 어스, 보더랜드 4, 스플릿 픽션, 메트로이드 프라임 4 비욘드, 어바우드, 아우터월드 2,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리파인 등 분량과 정보 부족의 문제로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2025년 올해는 정말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